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 수학입니다. 오늘 중1-1 방정식 제1강 문자의 사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 어떤 모르는 값을 구할 때 네모 더하기 3은 5와 같은 식을 공부해 봤을 겁니다. 이때 이 네모가 내가 모르는 값을 나타낸 것인데 이런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네모와 같은 것을 문자로 나타내는 것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3은 5. 구조는 똑같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는 네모를 사용한다면 중학교 이상에서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좀 더 쉽고 간단하게 식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자를 사용하면 수량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문자를 사용하여 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문자의 뜻을 파악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 또는 수량 사이에 성립하는 규칙을 찾는다. 말은 어려운 듯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문자를 사용하여 이해 규칙에 맞도록 식을 세운다. 이미 초등학교 때 식을 세우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초등학교 때 사용했던 네모 대신에 문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 권에 1,000원인 노트 X권의 가격, 한 권당 가격인 1,000원에 권수 x를 곱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2번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a cm, b cm인 직사각형의 둘레. 직사각형의 둘레는 가로 세로를 2배 하면 되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더한 것을 몇 배 한다? 곱하기 2 하면 되죠. 초등학생은 보통 뒤에다 곱하기 2를 하는데 문자식에서는 수를 앞에다 곱해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2 곱하기 a 플러스 b. 3번 한 개의 x1인 양말 3개를 사고 그러면 3 곱하기 x겠죠. 이게 양말을 3개 살 때 필요한 돈입니다. 근데 5,000원을 냈어요. 거스름돈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5,000원이 더 큰 돈이라는 소리겠죠. 따라서 5,000 마이너스 3 곱하기 x. 4번 100의 자릿수가 a, 10의 자릿수가 b, 1의 자릿수가 c인 세 자리 자연수. 자, 100의 자릿수니까 세 자릿수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a, b, c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a는 100의 자릿수니까 실제로 값은 100 곱하기 a겠죠. b는 10 곱하기 b일 테고 c는 1 곱하기 c. 물론 그냥 이럴 때는 c라고 해도 되지만 형태를 같이 잡아주기 위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더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237이라는 수가 있다면 저것은 100 곱하기 2고 10 곱하기 3이고 1 곱하기 7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더했을 때 237이었던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문자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문제 2번. 자, 이 문제 2번은 중학교에서 여러 차례 다루게 되는 대표적인 문장제 문제들인데 1번은 거리, 속력, 시간 관련된 문제고 2번은 소금물의 농도 문제, 3번은 정가, 판매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을 풀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관계식을 알아야 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얘만 알면 사실은 이 속력과 시간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계속 헷갈리고 자꾸 잊어먹는다 하는 학생들은 이 그림을 기억하면 됩니다. 보통 이 그림을 무당벌레라고 얘기하는데 동그라미 그 안에 T자가 그려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에가 거리, 속력,
시간으로 나타내고 t자의 가로를 나눗셈 그리고 t자의 세로를 곱셈이라고 한다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무당벌레 그림으로 기억을 해두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소금의 농도에 관련된 문제로서 소금의 양을 많이 묻습니다. 그럼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량 곱하기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왜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를 나타내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대체로 농도를 100분율로 나타내기 때문에 100분의 농도라고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7%의 소금물의 농도 그러면 100분의 7을 곱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대부분의 책에서는 소금의 양을 구할 때 얘와 얘의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100분의 소금물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근데 선생님은 그거 반대예요. 왜냐하면 시계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항상 전체에서 그 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반이 40명인데 그 중에 안경 쓴 학생의 비율이 60%다 할 때 100분의 60 곱하기 40을 하지 않거든요. 전체 인원수 40 곱하기 100분의 60을 하지. 그런데 소금물의 농도에 관련된 소금의 양을 구할 때만큼은 거의 모든 책이 이 순서를 바꿔줘요. 그 이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어떤 책의 저자와 출판사가 그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 다 그걸 따라간 것에 불과해요. 선생님은 똑같은 시기지만 우리가 익숙한 이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또 정가와 판매가에 관련된 문제는 정가는 정해진 가격이라는 소리예요. 즉 우리가 물건을 사다 보면 그 물건의 가격이 적혀져 있죠. 보통은 희망, 소비자 가격 이런 식으로 적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다시 말해서 물건을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나 사람들이 본인들이 받고 싶은 희망하는 가격이 정가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희망하는 가격으로만 다 팔린다 하면 모두가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지 않죠. 아, 좀 비싸.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판매가 안 되다 보면 판매하는 회사나 사람들이 가격을 낮춥니다. 할인하는 거죠. 그렇게 할인해서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이 판매가입니다. 따라서 판매가는 정가에서 그 일정한 할인율을 100분의 X로 곱해서 그 할인한 금액을 뺀 거겠죠? 즉, 이 전체의 가격은 뭘까요? 할인 금액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문제 2번들을 풀 수가 있습니다. 1번, A 지점에서 출발하여 420km 떨어진 B 지점을 향하여 시속 80km로 X시간 달렸을 때 남은 거리. 그럼 일단 달린 거리를 먼저 구하면 되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80 곱하기 X. 이게 달린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420에서 빼면 되죠.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하고 거스름돈을 받는 것과 남은 거리는 같은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A% 소금물 200g과 B%의 소금물 300g을 섞은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자, 소금물을 섞어서도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겠죠? 그래서 A%에 들어가 있는 소금물 200g, 선생님은 이 200g을 먼저 쓰는 게 좋다고 했죠? 200g 곱하기 100분의 A, 100분율로 나타냈기 때문에 100분의 라고 나눠주는 겁니다. 또 B%의 소금물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300 곱하기 100분의 B, 이것을 더해주면 되겠죠? 정리합니다. 2 곱하기 A 플러스 3 곱하기 B,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단위까지 쓰면 어떻게 되겠죠? 킬로미터가 돼요. 여기는 g이 되겠죠? 3번, 정가가 만원의 물건을 X% 할인하여 살 때의 구매 가격 만원. 여기서 빼야 되겠죠? 할인한 금액을. 그럼 할인한 금액은 만원 곱하기 100분의 X가 됩니다. 역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약분하면 100 곱하기 X. 물론 단위까지 나타내면 이렇게 문자식은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자를 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자에 관련된 내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곱셈기호의 생략입니다. 조금 전에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이때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정한 규칙을 전제로 해서 생략하기 때문에 생략했어도 곱셈 나눗셈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곱셈기호, 나눗셈기호를 생략했을 때 식이 훨씬 간단히 깨끗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 곱하기 문자, 문자 곱하기 문자에서 곱셈기호를 생략하여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수 곱하기 문자는 수를 문자 앞에 쓴다. 저 말은 곱셈기호를 생략하고 수를 문자 앞에 쓴다는 거죠. 다만 예외가 있는데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질 때는 1을 생략합니다.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부호만 붙여요. 그런데 0.1, 0.01 등과 같은 경우에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해줘야 돼요. 유일하게 수를 생략할 수 있는 값은 1과 마이너스 1일 때의 1만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 곱하기 문자일 때는 곱셈기호를 생략하고 보통 알파벳 순서로 나타냅니다. 같은 문자의 곱은 거듭제곱으로 나타내고, 괄호가 있는 식과 수의 곱은 곱셈기호를 생략하고 괄호 앞에 수를 씁니다. 많은 학생들이 왜 자꾸 저렇게 괄호를 사용하나요? 그 이유는 수학의 식을 나타내는데 수가 아닐 때는 전부 괄호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눗셈의 계산을 처리할 때 나눗셈 기호를 곱하기 역수, 즉 역수의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했죠. 생략 역시 역수의 곱셈으로 바꾸고 곱셈 기호의 생략의 원칙에 따라서 생략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곱셈 나눗셈의 기호 생략이라는 것은 곱셈 기호의 생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a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러면 문자와 수니까 이렇게 나타난다. 보면 훨씬 더 간결합니다. 또 곱셈기호의 생략의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3 곱하기 a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겁니다. 2번, 우선 수개수 3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수개수를 먼저 앞에 쓰고, 그리고 문자가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알파벳 순서. 3번, 여기는 곱셈의 덩어리가 두 덩어리죠. 우선 얘를 먼저 처리하면 똑같습니다. 마이너스 x라는 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x이기 때문에 수개수는 마이너스 2, 그리고 x, y. 뒷부분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z, 음수 부호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이건 양수가 되고 3z. 4번,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왜? 생략하니까 a는 전체 3개 곱해졌고 a의 세제곱, b는 2개 곱해졌으니까 b의 제곱. 괄호가 있는 식과 수를 곱할 때는 수를 앞에 쓰고 괄호가 있는 식을 뒤에 씁니다. 문제 3번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곱셈기호를 생략하는 것이 훨씬 간결하고 눈에도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는 거거든요. 또 간혹 학생들에 따라서는 선생님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생략을 해도 되고 생략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학생들이 있어요. 생략을 안 해도 답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략할 수 있다의 의미는 생략하자는 겁니다. 따라서 생략한 형태를 기본적인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 생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점점 수준이 높아지고 점점 더 복잡한 식을 다룰 텐데 적절한 기호의 생략이 없이는 매우 불편합니다. 꼭 생략을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문제 4번 1. 어떻게 하자고요? 곱하기 역수, 그리고 생략합니다. 곱셈기호를 3b분의 a-2. 2번입니다.
곱하기 역수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1. 역시 부호부터 결정 마이너스 5 곱하기 x니까 5x 분자 3번 0.01이니까 다 써야 되겠죠? a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b 곱하기 1은 1 곱하기 b 안 돼요. b만 써야 됩니다. 선생님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생략을 해야 합니다. 4번 곱하기 약수 분모는 b, 분자는 a 곱하기 1 곱하기 c, 즉 1은 생략하고 ac 플러스 분모는 bc. 간혹 선생님 여기는 b 곱하기 c에 괄호가 붙어 있는데 여기는 왜 괄호가 안 붙었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식에서 b 곱하기 c가 한 덩어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분수에서는 이 가로바의 역할이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괄호를 안 해도 b 곱하기 c가 독립된 한 덩어리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중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소한 의문점이라 하더라도 선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도 사이언스이기 때문에 항상 왜라는 질문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점을 해결하지 않으면 작은 결손이 누적돼서 나중에는 큰 결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항상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기 바랍니다. 5번 여기는 역수를 취하려 하다 보니 괄호 속에 다시 나눌 셈이 있으니까 한번 과정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분모는 c 곱하기 a 알파벳 순서대로 ac 분자 b 마이너스 b 곱하기 a분의 c 역수하면 c분의 a 최종적으로 ac분의 b 마이너스 c분의 ab 이렇게 곱셈, 나눗셈 교의 생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문자를 사용하고 기호를 적절히 생략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에는 식의 값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